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8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이 최후 통첩 4월 7일 동부 시간 저녁 8시 평소에 듣기 힘든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말이 아닐 수 없죠. 중동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리는 참 엄청난 단어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황 레오 14세의 말처럼요. 우리는 어쩌면 폭력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수천 명의 죽음에 그리고 증오와 분열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졌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최후 통첩이라는 말에 잠 못 이루면서 밤을 지새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이 미국의 최후 통첩 시간이 다가오자 폭격이 예상되는 다리 위에서 손에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기 시작한 이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모습 혹시 보셨나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좀 무감각해진 것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 전해진 휴전 소식에 잠시 안도를 하게 됩니다. 2주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요, 또 이 시간에 만들어낼 기적을 기대해 보기도 하고요. 간절히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는 정말 소중하고도 선물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그래도요,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출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4월 8일 수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희망의 에너지를 좀 더 모아서요. 이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식 먼저 간추린 후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 세계 한인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KWMC의 조용중 선교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주요 뉴스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이 끝나기 불과 1시간 30분 전 극적으로 휴전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6시 30분경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양국이 2주 동안 휴전에 돌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이 핵무기 개발 등을 우려해서 이번 전쟁을 통해 막으려 한 우라늄 농축 권한을 비롯해서 이란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 지속이나 완전한 종전 등을 두고 미국과 또다시 첨예한 갈등이 시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어제 성명에서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서 자국이 제시한 10개 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모두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에 따르면 종전안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허용,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대한 이란의 통제, 영내 모든 기지에서 미군 전투 병력 철수, 또 대이란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이란의 통제로 막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교역 등 선박 운항이 일정 수준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지만은 앞으로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최종적인 종전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 서로가 자신이 승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 협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 이란의 10개 요구안에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근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안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했죠.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이란의 2주간 전격 휴전 합의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영 성명에서 현재 중동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국제법에 따른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면서 중동 지역의 지속적이고 또 포괄적 평화 조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변국들인 페르시아만 국가들과 아랍권의 국가들 또 이슬람 다수 국가들에서는 이른 새벽 시간부터 환영 의사 표시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권 국가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일본도 휴전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같이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9% 이상 폭락하면서 배럴당 96달러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란과의 2주간 휴전에 합의한 미국이 완전한 종전을 목표로 대면 협상 준비에 들어갔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는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적 쿠슈너를 비롯해서 벤스 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면 협상과 관련해서 이란은 종전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람마바드에서 협상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전을 위한 중재에 나서서 핵심 역할을 한 이 파키스탄의 존재감도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본인이 공격을 예고한 이란의 발전소 또 교량 앞에 이란 시민들이 모여서 인간 사슬을 만든 데 대해서 이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런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교량과 발전소 등 이란의 핵심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어제 저녁 8시를 최종 시한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시한 당일인 어제 이란 주요 화력 발전소 또 다리 위에 모인 시민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었죠. 이는 미군의 인프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시설을 둘러싸면서 방패 역할에 나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지구 기환에 돌입했습니다. 나사는 역사적인 달 근접 비행을 마친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이 동부 시간 기준 어제 달의 중력권에서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일 샌디에고 인근 태평양 연안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되찾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높은 생활비와 이란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현 정부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조지아주 14구역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클레이튼 풀러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의 득표율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서 앞으로 선거에 대한 분석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도 있었는데요. 이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크리스 테일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자신과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교류에 대해서 오는 6월 10일 연방의회에서 증언하게 될 예정이라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게이츠는 앱스타인의 범죄 행위를 조사 중인 하원 감독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앱스타인 사이의 이메일 등 서신 교환 내용은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 이른바 앱스타인 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앱스타인 관련 피해자들로부터는 고발당한 적이 없죠. 그의 이름이 앱스타인 관련 조사 파일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곧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스포츠 도박 중독을 공중보건 위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 베팅 금지 또 광고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세이브 오하이오 스포츠법 입법 논의가 오늘부터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된다고 하네요. 특히 대학가에서 스포츠 베팅이 아주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중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겠죠. 어느 정도 주정부 차원의 규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중동산 석유, 가스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또 남아시아 각국의 농민들이 석유, 비료 공급 차질로 농사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식량 위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농작물 수확철인 곳에서는 농기계 연료비, 수송 비용 급등에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파종철을 앞둔 곳에서는 비료 부족에 파종을 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수확 또 수송 비용 급증으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이처럼 늘면서 오는 6월까지 이란 전쟁이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경우 세계 약 4,500만 명이 추가로 심각한 기아에 처할 수 있다고 유엔 식량기구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에 유럽 가구가 연간 부담해야 할 에너지 비용도 약 1,900유로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럽연합 언론입니다. 유락티브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영향으로 현재까지 국제 유가 또 가스 가격 이미 5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그리스가 호주 또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청소년과 어린이 소셜미디어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독성 또 커지는 불안, 수면 장애 등을 거론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소셜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는 부모 동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살 미만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했죠. 지난해 12월부터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덴마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웨이모가 시카고 시내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이는 현재 일리노이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차량 합법화 법안과 맞물려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시카고 총영사의 홍상우 총영사가 부임했습니다. 홍상우 신임 영사는 동포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히고 지역 한인 단체 또 언론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경 시카고 북부 외곽 스코키 인근 I-94 노스 방향 이 댐스터와 골프 사이입니다. 차량 6대와 보행자가 연루된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댐스터 스트리트에서 레이크 애비뉴까지 전 차선이 폐쇄됐다가 재개통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3일 금요일 시카고 북부 서버브 버넌힐스에서 발생했던 81세 여성 사망 사건은 검시 결과 자연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웰빙 체크에 불응하면서 대치 상황을 벌였던 50세 아들은 정신적, 의료적 상태로 인해서 어머니의 사망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형사 기소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알링턴 하이츠 시장은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매한 이 알링턴 하이츠 지역 내 7개 업소에 대해서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이면 학생들의 방학과 또 졸업식이 시작이 됩니다. 때문에 여행이나 또 한국 방문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도 미국을 또 많이 오시죠. 이때가 되면. 그런데 4월 현재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으로 대한항공의 미주 노선 항공료 또 유류 할증료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적용된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 전월 대비 약 3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 미주 노선의 경우 할증료가요, 3월 이 편도가 약 99,000원 한국 돈으로 나온 것입니다. 4월 들면서 편도가 이 30만 3천원 왕복 기준으로 할 때 60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는 얘기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 해당 노선 시카고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6,500마일 이상 구간 장기 노선이 이 구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할증료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 4인 가족으로 볼 때 유류 할증료 인상분만으로도 가족당 약 16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대한항공 항공료 가격이 배럴당 195달러로 넘어서면서 이 내부적으로 비상 경영 모드에 돌입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64도, 최저 35도, 목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66도, 최저 49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50도, 최저 41도. 현재 시각은 8시 46분, 현재 기온은 40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11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 뉴욕 퀸스 한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참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KWMC 세계 한인 선교대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조용중 선교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영중 선교사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카고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교사님 이런 선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또 일반 성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러한 선교 대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유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시카고에서 열리던 선교 대회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확실히 잡을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장로님을 얼마 전에도 만났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미국에 이민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냥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돈을 벌어 살고 계셨는데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미국에 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아마 질문을 좀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선교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에게 안식년에 오면은 갈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교사님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런 선교사들이 가야 할 선교관이 필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때 도전을 받으시고 10년을 준비하셔서 선교관을 마련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은 그 선교관이 8유닛의 선교관이 준비가 돼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사용하는 아주 애용하는 선교관을 운영하면서 그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자기가 정말 돈을 버는 것으로만 끝났다면은 별 보람이 없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내 삶의 확실한 방향을 시카고 선교대회를 참석하고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분을 만나겠고요. 또 많은 우리 미주 한인교회에서 1세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거의 95% 이상은 시카고 선교대회에 참석해가지고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만큼 선교대회가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서 처음 선교대회가 열릴 때에는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과연 이런 것을 꿈이나 꿀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안고 거기서 같이 나누고 비전을 받게 된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흩어져서 미주 한인교회가 선교사를 내보내고 그냥 단순한 후원을 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의 선교관을 준비할 만큼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들은 바로 선교대회가 그동안 끼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대회의 열매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런 선교관도 필요하고 또 직접 나가는 그런 선교도 필요한데 또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의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특히 지금 이곳 시카고 지역에도요. 난민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특별히 이 난민 선교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인 여러 가지가 마련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특별히 난민 사역을 하는 교회나 또 성도들께서 이번 선교대회에 좀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각자 하는 것보다 또 네트워킹도 구성이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난민 선교를 다양한 지역에서 하시고 계시는 그동안 또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난민 선교에 대한 더 확실한 그런 성경적인 바탕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해 왔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주 지역에 유입되는 그러한 난민들을 어떤 식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8시간의 그 트랙이 진행이 되고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 선교에 관심 있는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에 도시 속 열방 선교 여기는 다문화와 이주민 선교라고 하는 그래서 난민 선교를 구분을 한 거예요. 다문화 이주민 선교는 또 다문화권의 난민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선교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디아스포라 교회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리고 전방개척 지역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요. 이번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아트 인 미션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겠습니다. 아트 인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예술 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섬겨가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 그리고 이것을 선교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아가는가 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나누고 또 그 방법들을 나누는 그러한 트랙이 아트인 미션입니다. 네, 이 선교사님께서는 이 올해로 11차를 맡고 있는 한인 세계 선교 대회 그 중심에 계셨잖아요. 또 그 현장에서 느끼시는 여러 가지들도 있으실 텐데 코로나 이후 선교 현장이나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난민 선교나 또 이주민 선교 그 예전보다는 훨씬 더 포커스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시카고에서 열렸던 선교대회를 생각하면 선교지로 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 현장이나 방법에 있어서 느끼시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것이 코로나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좀 민감하신 분들은 그거를 느끼시기 시작했고 뭐 그런 일들이 있나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는 줌이라고 하는 미팅 이걸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요즘은 AI의 그런 발전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선교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이 선교의 기술을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면은 디아스포라 현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디아스포라 현상 중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이주민들도 있지만 또 자기가 원해서가 아닌 난민이 되어서 전 세계로 움직여 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팬데믹 이후의 그런 선교적인 변화라고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열리게 되는 이 한인 세계 선교 대회 참석하시면은 이런 대화들도 서로 많이 나누시고 또 현장의 분위기들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 제11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더불어서 끝으로 참가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참가를 독려하시는 그런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에서 이민의 삶을 살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이 시카고에서 열렸던 선교대회가 이번에는 뉴욕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 오랜만에 선교대회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의 삶,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또 볼 수 있는 선교대회에 여러분들 꼭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제11차 한인세계 선교대회에 초청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나눔과 또 열매들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